KF-X 전투기는 스케줄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2022년에 KF-X 최초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첫 비행을 하게 된다. 현재 복자형이 공표되었으며 최초의 운용기지는 제16전투비행단이 있는 예천기지를 예정하고 있다. 최초의 KF-X용 엔진은 2020년 여름에 임수하였으며 개발 및 엔지니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 엘타사 항공기를 사용하여 AESA 레이더 테스트가 본격 진행 중이다. 10-9의 첫 번째 특징은 IRST와 IFF 안테나, 20mm 기총, 공중급유 리셉터, 각종 컨펌물 안테나와 RF 제머 안테나 등의 위치가 확정 반영된 것이다. 이들 중 공중급유 리셉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리프-X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급유 전용 공중급유기 2대를 제32대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KF-X와 구별되는 IF-X의 고유 요소들에도 프로브 앤드 드로그 급유를 위한 기수 공중급유 프로브를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KF-X 프로토타입 중 1대를 IF-X의 테스트베드로 전용하여 IF-X의 고유 요소들을 반영, 검증할 때 공중급유 프로브가 반영되며 부대 배치되는 IF-X에는 KF-X와 달리 플라잉 붐급유 전용 리셉터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10-9 개념도에 반영된 주요 안테나들의 위치와 형상을 살펴보면 KF-X가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FF의 LRU에 통합되는 안테나는 F-35의 그것과 달리 컨펌물 안테나가 아닌 돌출형 블레이드 안테나가 채용된다. RF 교란 안테나 역시 일부는 4세대 비스텔스 전투기인 F-15 등과 마찬가지로 동체 후방과 수평미익 연결 부분에 돌출형 안테나로 반영되어 있다. KF-X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은 현재 한국 공군의 KF-16D의 전자전 장비로 운용 중인 국산 ARQ-200K 전자전 보드의 내부 구성 모듈들을 KF-X 항공기 내부에 통합하고 이들을 KF-X의 형상 설계에 반영된 전자전 안테나들과 연결하는 내장형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10-9에서 통합 위치가 확정된 IRST의 경우에도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출형 구형 안테나이다. F-35의 EOTS 역시 센서 하우징 역시 돌출되어 있지만 RCS 감소를 위한 형상 설계와 항력 최소화를 위한 설계가 반영된 것과 달리 KF-X의 IRST 센서는 전형적인 4세대 전투기의 그것으로서 파장이 짧은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 전방 RCS를 다소 증가시키는 형상이다. 10-9에서 또 다른 특징은 미익의 형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KF-X의 이전 형상을 대상으로 풍동시험 결과 미익에서 공진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해결하기 위해 미익의 형상이 재설계되었다. 10-9의 형상도를 2017년에 공개되었던 형상도와 비교하면 수평미익을 포함하여 동체 후방 설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 10-9에서 변화는 F-414-400 엔진의 노즐이 과거의 형상보다 전방으로 당겨졌다. 미익의 공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변경과 연관이 있다. 수평미익의 내장형 RF 교란 체계의 안테나를 결합하게 되면서 해당 안테나의 보호를 위해서 엔진 노즐을 앞으로 당긴 것이다. 현재 엔진이 후방의 RF 교란 안테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KF-X 후방 형상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상과 위치 등에서 큰 변화가 있는 미익과 달리 주익은 큰 변화가 없다. 17년 공개 형상은 RCS 감소를 염두에 두고 인테이크와 그 주변의 형상이 재설계되고 주익의 에어포일을 얇게 만들면서 주익 연료 탱크의 용량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체 내부 연료 탑재량과 날개 AR을 좀 더 증가시키고 이에 맞추어 형상 재원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C109에서 주익은 큰 변화가 없다. 주익의 형상은 이미 C108 설계안에서 최적 형상에 도달한 것이다. 다만 날개 AR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면서 소음속에서 윙팁이 충격파에 노출되는 속력에서 쇼크콘 각도가 증가하여 최대 속력은 과거 설계안과 비교하여 약간 감소했다. KEFX 형상 특성은 F22A와 비교할 수 없지만 생김새는 새로운 설계안이 도출될 때마다 점차 F22A와 비슷해지고 있다. 설계를 수정하여 새로운 설계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최적화 설계가 여러 단계에 누적되어 점차 외형이 최적의 형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종의 항공기 설계에 있어서 수렴진화이다. C109 형상 주요 항공 탄약 장착. 항공탄 장착을 보면 중량 3000파운드의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날개 인보드 스테이션에만 장착하고 그 바깥의 스테이션에는 2000파운드급 항공탄이 탑재 가능한 최대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인보드 스테이션에만 탑재할 수 있다. KEFX의 날개 스테이션들의 허용 탑재 하중 한계가 F-16 전투기와 유사하다. F-16의 경우 날개 인보드 스테이션에 6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데 온도 15도C 기준으로 JPA 연료의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료 중량만 4000파운드를 초과한다. 물론 15도C라는 온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1파운드당 JPA의 부피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600갤런 보조 연료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연료 무게는 4000파운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6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보다 약간 용량이 큰 F-15K의 보조 연료 탱크에 JPA 연료가 약 3960파운드가량 들어가며 연료 탱크 전체 무게는 4300파운드에 조금 못 미친다. F-16 전투기의 인보드 스테이션 허용 한계 중량이 4000파운드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4번, 6번 스테이션 바깥의 3번, 7번 스테이션의 경우 동일한 중량의 탑재물 결속 신날개 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용 중량이 더욱 감소하여 약 3000파운드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 KEFX 역시 날개의 각 스테이션이 이와 유사한 최대 허용 중량을 갖도록 설계된다. 한국형 타우러스 운용이 어려운 F-16과 달리 KEFX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운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과거 공군 자료를 보면 단발 개발안보다 쌍발 개발안이 대중량의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 운용에 더욱 적합하다고 한다. F-16 전투기의 중량과 항력 증가가 큰 타우러스 미사일 2기를 탑재하면 채공 시간이 부족하여 스탠드오프 공격 대기 공역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보복 공격 태세 유지가 어렵다. KEFX는 날개의 무장 스테이션들의 허용 한계 중량이 F-16 전투기와 비슷하면서 KEFX 자체의 내부 연료 탑재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F-16 전투기보다 증가함에 따라 장차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KEFX에 탑재되는 보조 연료 탱크는 한화기계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F-16과 호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F-16의 보조 연료 탱크와 마찬가지로 370갤런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450갤런 보조 연료 탱크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C109 동체 하부에는 370갤런 보조 연료 탱크, 동체 우측에는 450갤런 보조 연료 탱크가 되어 있다. C109의 형상도를 보면 타겟팅 포드 결속 위치도 바뀌었다. 과거의 형상 설계에는 좌측에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지만 C109를 보면 F-16처럼 타겟팅 포드 어댑터가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KEFX의 정확한 타겟팅 포드 장착 위치가 아니라 KEFX의 타겟팅 포드가 탑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확한 위치에 타겟팅 포드를 설정했지만 C109를 보면 타겟팅 포드의 정확한 장착 위치가
오른쪽으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장착 위치가 확정된 타겟팅 포드와 달리 항법 포드 탑재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KF-X는 4월 5일 세대 트렌드가 반영된 전투기로 KF-X의 전력화 이전까지 단계별 비행저 테스트와 각종 요소 구현과 검증 목적으로 블라크 1, 블라크 2 개발을 진행하면서 4월 5일 세대 전투기 수준의 체계 통합 BP와 4월 5일 세대급 전투기의 IRST와 AESA 레이더를 가지고 블라크 3부터 항법 포드 없이 적어도 고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가 된다. 참고로 KF-X의 IRST는 한화 시스템이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다. 해당 영국 업체는 앞서 기술한 HMD와 연동되는 FLIR 기능 구현과 듀얼 밴드 작동이 가능한 4월 5일 세대형 IRST인 파일럿 시스템과 스카이워드 기등을 개발한 바 있다. 항법 포드 장착 여부가 추후 항공기 개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KF-X가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을 하는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다.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4월 5일 세대 전투기로 기존의 4월 5일 세대 전투기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FA-50 운용 부대는 원주 공군기지의 제8 전투비행단과 예천 공군기지의 제16 전투비행단이다. 제8 전투비행단 이하대대 중 제103 전투비행대대와 제203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고 있으며 제16 전투비행단에는 이하 비행대대 중 제202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고 있다. 제8 전투비행단은 FA-50 2개 대대와 저속 FAC를 담당하는 제237 대대의 KA-1 통제기 운영 FAC 전문 비행대대가 있다. 이 때문에 공군전술항공통제단이 제8 전투비행단에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 AFAC와 연계하여 CAS 담당 항공기들을 유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요원이 될 인원들도 제8 전투비행단의 공군전술항공통제단에 개설된 양성 과정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는다. FA-50은 정찰과 표적 획득을 위한 임무 정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고속 FAC 임무는 제19 전투비행단에서 운용되고 있는 RF-16이 국산 TACO-IR 정찰 포드를 탑재하고 수행한다. FA-50을 위한 별도의 표적 식별 획득을 위한 정찰 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 FA-50의 임무는 주로 CAS, XATK, BAI 등을 담당하는 공격기로서의 임무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휴전선 인근 공역에서 북한군의 미그기들을 상대로 하는 근접 공대공 전투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기도 하지만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미그기들이 대개 BVR 교전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시의 인터페이스와 사용 모드는 F-16과 비슷하다. FA-50의 우수한 기동성은 우수한 공역학적 특성과 엔진이 잘 조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FA-50의 엔진은 F404G202 엔진이다. 동엔진은 엔진의 고장에 대비하여 엔진 제어를 위한 메인 채널 이외에 별도로 예비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애프터 버너 또한 고장에 대비한 예비 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직접 국방부를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투자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 야심 일달은 악재로 좌초하나. 국산 전투기, 국방 분야에서 이 단어만큼 달콤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 전쟁의 승패가 한우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각국 군대의 핵심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국방 분야의 로망으로 꼽힌다. 자주 국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데다 첨단 기술 축적과 항공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생산비용, 기술적 장벽 등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 개발에 한창이다. 하지만 개발비 분담과 기술 이전 규모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무장 장착 준비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개발 계획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카이가 개발 중인 KF-X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지 않아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다. 방위사업청 제공. 현재 KF-X 개발 과정에서 핵심은 무장 통합이다. 한국 무장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공기와 무장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외국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미국제 무장 장착 관련 기술 자료 이전이 3년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는 데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9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한미 정부는 안보협력위원회를 열어 미국제 무장기술 자료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KF-X 시제기가 없어 미국제 무장기술 자료 수출 승인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측은 2016년 3월 실무회의를 갖고 미국 측이 크기나 무게 등이 포함된 물리적 기술 자료, 무장 항공기 통합 관련 정보가 담긴 기능적 기술 자료, 시험용 탄과 지원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7월과 2017년 1에서 2월 한미 방산기술 전략협력체와 SCC 등을 통해 KF-X 무장 통합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거듭 요청.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2월에 걸쳐 미국제 무장의 물리적 기술 자료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미국 방부 안보협력국은 지난 2월 우리 측에 서한을 보내 KF-X 시제기가 없어 기능적 기술 자료 수출 승인을 불가하다며 다만 한국 측이 상세 설계, 기준 설정 시 제공 가능한 기술 자료의 수출 승인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F-X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상세 설계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 7월. 한미 양측은 지난 5에서 7월 방산기술협력위원회 한미통합국방협의체 SCC를 잇따라 열어 KF-X 상세 설계 기준에 준해 기술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 한미 정부와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KF-X 상세 설계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선별, 미국 정부 보증에 의한 대외군사 판매 방식 대신 상업 구매로 우선 추진키로 합의했다. 상업 구매 방식을 택해도 미국 정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기술 자료 획득에는 시간이 걸린다. 방사청은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영국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으로 개발 일정을 맞춘다는 입장이나 2021년 출고될 KF-X 시제 1호기에 미국제 무장 통합이 완전히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6년까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등 국산 전자장비와 미국제, 유럽제,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5년. 사소한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전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은 일관됐다. KF-X 시제기가 있어야 기술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방위사업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약 3년간 미국 측과의 소득 없는 협상에 매달리면서 미국제 무장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공군 F-35의 1호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상공을 날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가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리스크가 터졌다.
지난달 21일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참여 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KEF-X를 개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업 분담금 등 2,380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하차 우려가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 재협상을 통해 자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 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덜 주고 더 받겠다는 것이다.